이번 시간부터 2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것과 배반이다 라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배반이다 라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미 두 집합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독립이다 라는 것 안에서는 식은 정말 아주 잘 설명이 됐어요. 이렇게 A 교 B가 PA 곱하기 PB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단 그들의 비율로는 표현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반일 때의 가장 독립일 때의 가장 핵심은 그들의 A의 확률이 B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비율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PA바 B라는 게 뭐란 뜻이에요? PA가 뭐란 뜻이에요? 전체 안에서의 비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안에서의 A의 비율이 50%다 그랬는데 B 안에서도 50%다 그러면 독립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원래 보통의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바 A 또는 PB 곱하기 P바 PA바 B죠. 그런데 그 결과가 PA 곱하기 PB가 됐다라는 것 바로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결국 PA는 전체에 있는 비율이나 B에 있는 비율이나 같다 또는 B는 전체에 있는 비율이나 A 안에 있는 비율이나 같다. 이제 이게 바로 독립입니다. 독립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정보는 그들의 교집합, 즉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지금 1번하고 2번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뭔가 틀렸을 텐데 3번 봅시다. 5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에서 3개를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 가질 수는 60가지이다. 여러분들 3개를 복원 추출한다라는 건 뭐예요?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3개를 한 번 뽑고 1개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뽑은 걸 다시 넣은 다음에 또 뽑고 넣은 다음에 또 뽑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3번을 그렇게 복원 추출하게 되면은 각각 5가지, 5가지, 5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그러면 60까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제가 보건데 비보건 추출. B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좀 달라지죠? 처음에 5가지, 두 번째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하면은 될 듯? 네, 4, 3, 12 곱하기 5. 맞네요. 3번이 그래 틀렸고요. 4번 볼게요. 붉은색 구슬이 2개, 흰색 구슬이 3개, 모두 5개의 구슬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라는 말이 이제 비복원 추출한다 이런 뜻인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꺼낸 구슬이 모두 붉은색의 확률은 아래쪽에 보니까 글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붉은 구슬이 2개, 그 다음에 흰 구슬이 3개니까 5개에서 내가 동시에 2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이번에 꺼내는 게 붉은 구슬만 2개가 나왔어. 흰 구슬은 안 나왔어. 이런 뜻이죠. 2C 곱하기 3C0. 2C는 1이다. 2개 중에 2개를 뽑았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3C0은 어때요?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았으니까 1이다. 맞나요? 그래서 1이고 5C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5 곱하기 4, 5P2에서 공통된 거 2팩토리얼을 묶어야 되죠? 그 결과 10분의 1이다. 맞았습니다. 하나의 문제 안에 4개의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조금 당황하시겠지만 차분하게 풀어보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ABC가 모두 독립입니다. 보통 3가지가 독립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뭐 3가지든 2가지든 상관없어요. A, B, C의 독립성이 만약에 다 독립이면 어떤 것도 사실은 서로서로 다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1번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또한 독립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독립이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그러니까 독립이면 어떤 게 와도 다 독립이에요. 만약에 A, B, C가 서로 독립이면 어떤 게 와도 다 독립이에요. 그리고 지금 3번에 A와 B가 배반이면 이제 이 말은 보통은 A와 B가 배반이면 이와 같이 P, A 교 B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독립이라는 거는 결국은 P, A 곱하기 P, B가 같아야 독립이거든요. 이제 질문합니다. 배반이면 독립이니 독립이 아니니? 사실 배반이면 이들 사이에 교집합이 없거든요. 없는데 A와 B는 확률이 있는 거겠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얘네들이 각각의 교집합이 없는데 그들의 곱은 결국 P, A교 B가 되니? 하는 질문이거든요. No. 보통 기억하셔야 돼요.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오죽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배반이 되지 않았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라는 말이 서로 엮여 있으니까 라는 말이고 엮여 있으니까 라는 말은 A와 B가 종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서로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 됩니다. 아셨겠죠? 그 다음에 A와 B가 독립이고 AC가 독립이면 요렇게 두 개가 독립인 거 안에서 A, B에 대한 사건과 AC에 대한 사건이 서로 뭔가 좀 바뀌어서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A와 비교 C가 독립이다 이럴 때는 쓰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쓰지 마세요. 밑에 보면 이그젠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그젠플을 이해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따라서 1번, 2번 한 번에 쭉 가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꼭 암기를 해주시는 거.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그럼 독립이면 배반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독립이다라고 했을 때 A하고 B를 곱했어. 그래서 A교 B에 얘를 했을 때 PA 곱하기 PB가 되는 건데 이때는 A하고 B가 무슨 조건이냐에 따라서 배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아주 공집합이야. 그러면은 곱해서 교집합이 없으니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는 조건에 따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2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산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이산확률 변수 하면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손가락 펴기, 뭐 펴기? 손가락 펴기. 손가락을 펴서 어쩔 건데요? 세어봅니다. 학생들의 몸무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으세요? 100은 좀 아니다. 56, 57, 58, 59 이렇게 세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세는 거가 보통 맞죠.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으로 센다는 건 정수계, 자연수계 또는 정수계 요렇게 할 때 센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4번 같이 우리 손가락을 세어봅시다. 손을 딱 들고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친 홈런의 개수 그러면 자연수계가 되죠. 어렵게 얘기하면 아래와 같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또는 셀 수 있는 무한계, 셀 수 있는 무한계라는 말이 수학적으로는 자연수계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수계다. 자연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는데 무한히 가잖아요. 어느 프로야구 선수의 홈런 수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몸무게를 우리가 보통 50kg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60kg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 사이에 어떤 값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하면서 물결을 붙이잖아요. 50에서 51kg 이렇게 물결을 붙이잖아요. 이거는 그 사이에 값이 있다, 연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습도 같은 경우도 습도 80%의 대기 중에서 빛의 속도 하면은 연속 변수 중에 대표적인 거죠. 강우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딱 펴고 자연수계, 정수계 셀 수 있다. 이산확률 변수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확률 변수는 24번에 있는 것처럼 안타 수가 없다. 1개, 2개, 3개, 4개, 5 손가락을 들고 셀 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시합에서 안타를 칠 수 있대요. 50% 5개, 네. 5개 칠 확률이 2%. 그 다음에 2개 칠 확률이 25%.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내일 시합에서 2개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2개, 3개, 4개, 5개 이만큼 다 더하면 되겠네 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결과 5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안타를 어떻게 칠지 네, 보통 안타를 친다 안 친다. 그리고 그날 5번 시합에 나간다 안 나간다 하면서 안타와 시합 얘기 나오면 바이노미얼 이항분포거든요. 이제 곧 이항분포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안타 수는 이산형 확률 변수이고 이산형 확률 변수는 이와 같이 분포표를 나타낸다. 분포표를 보고 이해한다. 혹시 분포표를 딱 보는 순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1번 아래에 있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늘 얼마여야 된다? 1이다. 그 다음에 2번 이들을 각각 이렇게 곱해. 0 곱하기 0.3, 1 곱하기 0, 1, 0.15, 2 곱하기 0.25, 3 곱하기 0.2, 4 곱하기 0.08, 5 곱하기 0.02. 그리고 다 더해. 그러면 기대값이 나온다. 그리고 등등등등. 더 몇 가지가 돼 있겠죠. 주어진 문제 잘 푸셨고요. 지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표를 구하는 거 27번 같은 내용이 지금 연결된 문제인데 25번처럼 두 개의 값을 결합해서 이별량이죠. 이별량 확률 분포고 이산형.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 x하고 y가 여러 케이스가 있을 텐데 x가 2개고 y가 2개가 될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0.25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 x가 2개고 y가 1개일 확률 얼마야? 0.25. 그 다음에 x가 4개고 y가 5개일 확률이 얼마야? 0.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x하고 y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한다.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 x에서 y를 빼서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x라는 거는 2하고 4입니다. 2하고 4가 되고 y는 1, 3, 5예요. 1, 3, 5. 그러면은 뺀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보세요. 그랬을 때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아, 2에서 1을 빼면 1이죠. 그 다음에 4에서 3을 빼면 1이죠. 이거밖에 없네. 좋아요. 나는 x가 2일 때 y가 1인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가 3인 요 확률. 그러면 그거의 차에 x와 y의 차이값이 1이 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0.25 더하기 0.3, 0.55가 답입니다. 아래는 그 가능성 있는 거를 모두 다 표시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어떠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건데요. x하고 y를 뺀 거. 그래서 z는 x-y다. 그러면은 z가 될 확률 분포는 어떻게 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확률 분포 안에 변수를 바꾸는 확률 변수. 한편으로는 변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 빼면 이와 같이 값들을 선택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확률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나머지들을 다 하나하나씩 얌전히 빼봅시다. 그럼 여기 0.1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값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곱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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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주세요. 그랬죠? 그럴 때 계산기 사용하시고 그 결과 얼마가 나온다? 1.80이 나온다. 그런데요.
왜 기대값을 계산할 때는 곱해주고 더해주면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에 보이는 이 글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0, 1, 2, 3, 4를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셔?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하루는 좀 그렇다. 그러면 한 달에 커피 몇 잔 마셔? 그랬더니 전체 인원 중에 총 인원이 100명이라고 얘기하면 한 잔도 안 마셔 라는 사람이 15명이다. 이런 뜻이죠. 한 잔 마셔 30명, 두 잔 마셔 25명, 세 잔 마셔 20명, 네 잔 마셔 10명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얼마나 커피를 마시는지 평균을 계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평균 계산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예를 들어서 90점이 3개 있어. 그 다음에 70점이 2개 있어. 80점이 4개 있어. 그러면 그거를 다 합한 다음에 보통 4, 7, 8, 9, 9로 나누는 거.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아래 케이스도 하나도 안 마시는 사람 15명 있어. 하나 마신 사람 30명 있어. 2개 마신 사람 25명 있어. 3개 마시는 사람이 20명 있어. 4개 마신 사람 10명 있어. 그래서 총 몇 명이야? 100명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제가 100분의 15 이렇게 그러면 0.1 2로 100분의 30 0.3 100분의 25 0.25 100분의 20 0.2 100분의 10 0.1 그러면 바로 식이 어떻게 된다? 0 곱하기 0.15 1 곱하기 0.3 2 곱하기 0.25 3 곱하기 0.2 4 곱하기 0.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이 둘을 곱해 주세요. 그리고 쑥 더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대값 구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평균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네 28번 네 27번 오른쪽에 있죠. 5점 척도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만족도 평균은 그럼 보이는 대로 그런데 얘는 100분율이네. 그러면은 눈치껏 얘는 0.1이고 0.15고 0.2고 0.3이고 0.25야. 그래도 되고 결국 100개 중에 10개 있어 15개 있어 20개 있어 30개 있어 25개 있으니까 저 같으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1 곱하기 10 2 곱하기 15, 3 곱하기 20, 4 곱하기 30, 5 곱하기 25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겠어요. 여기도 그런 의도로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 곱하기 0.1, 2 곱하기 0.15, 3 곱하기 0.2, 4 곱하기 0.3, 5 곱하기 0.25 해서 계산하셔도 똑같이 3.45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니까 평균이 3.45쯤 되네요. 그러면 3.45, 여기가 아니라 이쯤이 되겠네요. 3.45 그러면 보통 뭐 만족한다. 이렇게 3에서 조금 더 들어가네. 보통보다 조금 높네. 이렇게 해석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 28번 문제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 앞면에 나오는 동전을 받기로 할 때 받은 금액의 기대값은 지금 동전을 던지는 문제는 사실 얼마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 뭐 앞과 뒤가 나오고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도 앞과 뒤가 나오는데 그때 3개를 던지고 2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원짜리는 분명히 500원짜리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1개, 2개, 3개 모두 앞면이 나왔다. 맞죠?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 상황에서 100원짜리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그 다음에 중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 모두 앞면이 나온 상태에서 100원짜리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500원짜리 뒷면 나오면 당연히 값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500원짜리 안 나오고 100원짜리만 나오면 100원. 이쪽은 200원. 좀 많이 받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1,500원. 여기는 1,600원. 여기는 1,700원. 맞을까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값이라는 입장에서 x를 논하게 되면 0원부터 1,700원까지 이렇게 나열이 된다. 그리고 700원일 때 32분의 3이라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총 32가지 중에 3가지가 700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700원이라고 하면은 500원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그 뒷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앞면 1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뒷면이 나와서 500원짜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00원짜리가 있고 이쪽이 뒷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가짓수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내가 5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 100원짜리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지 말고 가짓수라고 할까요? 두 가지. 따라서 두 가지의 두 가지. 그래서 2의 5제곱 가지가 있어서 32가지 중에서 지금같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0인 값은 1개, 2개, 1개, 3개, 6개. 아, 진짜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면 쉽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즉, 기대값이라는 거는 500원짜리 기대값과 100원짜리 기대값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죠. 2의 x 더하기 y는 2x 더하기 2y야.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500원짜리 기대값 어떻게 될까요? 500원짜리가 사실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기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원짜리 역시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500원짜리가 하나도 없을 그럴 때는 2의 세제곱계 그래서 8분의 1. 그 다음에 1개 있을 때는 8분의 3, 2개 있을 때 8분의 3, 3개 있을 때 8분의 1이죠? 이렇게 10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을 때는 4분의 1, 이쪽은 4분의 2, 4분의 3. 그리고 위쪽에는 값을 넣어주셔도 돼요. 0원, 100, 500원, 1000원, 1500원. 그 다음에 0원, 100원, 200원. 이와 같이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EX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EY를 계산해 주는 거죠. 여기 값이 좀 틀렸네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로 바꾸고 기대값 계산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용입니다. 0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500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000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500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7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00 곱하기 4분의 1 그럼 100원 나오죠? 지금 나온 100원과 750원 더하면 850이 나옵니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라고 선택을 하라면 저는 방금 했던 이 두 번째 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 더하기 y는 2x 더하기 2y다 라는 방법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봐 주시고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 비슷한 문제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퀴즈 게임에서 우승한 철수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10만 원을 곱한 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주사위에 홀수는 없고 짝수만 있다. 2가 2개, 4가 2개, 6이 2개. 그러니까 2, 4, 6이 나올 확률이 각각 3분의 1씩이란 뜻이죠. 이 주사위를 던져서 받게 되는 상금은 어떻게 되느냐. 2가 나오면 3분의 1인데 20만 원을 받을 거고 4가 나오면 3분의 1은 40만 원을 받을 거고 6이 나오면 3분의 1인데 60만 원을 받을 거니까 각각을 곱해서 더해라 곱해서 더해라 그 결과 4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조금 발전하면 기대값을 다양하게 물어보게 되는데 현재 30번 같은 경우는 동전을 3회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요거까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동전을 3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고 세 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그럼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얼마인데 8번 중에 한 번, 한 번은 8번 중에 3번, 두 번은 8번, 세 번은 8번 중에 한 번이야. 이렇게 px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는 y예요. y는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새로운 변수라고요. 보통은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만 보통 제가 현재 갖고 있는 x를 이렇게 바꿉니다. x 빼기 1이라고. 그러면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1 빼기 1은 0, 2 빼기 1은 1, 3 빼기 1은 2죠.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하려잖아요. 그럼 제곱을 하세요. 제곱을 하세요. 제곱을 하세요.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은 1, 0, 1, 4죠.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1 곱하기 8분의 1, 0 곱하기 8분의 3, 1 곱하기 8분의 3, 4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계산 해보셨나요? 아래와 같이 EX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계산을 Y에 입각해서 다시 본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0, 1, 2, 3이었지만 얘가 제곱을 하면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4가 되는 분포는 안 변하나요? 확률 분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게 바뀐 y의 입장에서 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 더하면 8분의 8은 1이다. 1 역시 아래 1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원래는 30번을 이와 같이 x 빼기 1의 제곱의 y 변수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의 방법들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다 전개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걸로 기대값을 계산해도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래에 보니까 x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물어보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x의 변수를 제곱을 하라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시면 돼요. 0의 제곱은 0,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그리고 나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x 빼기 1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오른쪽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31번입니다. 평균 분산 계산하세요. 그러면 평균 어떻게 계산해요? 0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분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산은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다. 2x제곱은 x제곱이라는 변수에 대한 분산을 평균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x제곱으로 바꾸면 0의 제곱은 0,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그리고 4까지 바꾼 것 안에서 0 곱하기 0.2, 1 곱하기 0.6, 4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하면 2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2x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x에 대한 기대값, 평균 계산한 거를 또 제곱해서 빼는 게 분산입니다. 보통은 평균과 분산의 식 정도는 외우고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거 외우실까요? 베리언스 x는 2x제곱 빼기 2x 전체 제곱이다. 그리고 2x 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2번입니다. 5와 6의 눈이 없는 대신 4의 눈이 3개인 공정한 주사위가 있다. 주사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 2, 3, 4, 5, 6이 아니라 4, 4, 4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은 한 번, 2번, 2는 한 번, 3은 한 번, 4가 3번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면 1은 6분의 1, 2는 6분의 1, 3은 6분의 1, 4는 2분의 1이 되는 상황 안에서 분산을 구하라 라는 거죠. 분산은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 2x를 계산하라, 2번 2x제곱을 계산하라.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해 볼까요? 2x를 계산하라 그러면 쭉 곱해서 더해서 3, 2x제곱을 계산하라 그럼 제곱을 한 다음에 기대값을 구해서 3분의 31 그러면 3분의 31에서 3의 제곱을 빼서 3분의 4
잘 계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쉬었다가 하죠.